안녕하십니까. 땅끝학개론 46편인데 45편서부터 또 아니면은 이제 조금 그 전인 이제 40편서부터 이 방송이 이제 유튜브 방송이 널리 알려지다 보니까는 이제 조금 더 이상한 이제 기류를 흐는 것 같아서 좀 46편에서는 제 개인적인 얘기 좀 한번 해드릴게요. 원래가 이 방송은 여러분들 제 검색어 이름을 쳐보시면 아시지만 부동산 TV나 또 서울경제 TV에 이제 두 군데 제일 많이 나갔죠.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오래전의 얘기죠. 그래서 시중에 놔두는 아마 동영상 유튜브가 한 3, 400편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왜 만들었냐라고 그러면은 우선은 제일 먼저 황막사 우리 회원분들에다가 그 다음에 토지 청남을 이제 또 매입해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저희 대학 제자분들에게 시대에 따라서 시점에 따라서 또 정책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거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방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널리 알려지다가 보니까는 제 가끔 가다가 제가 경력을 지금 얘기해 드린 거는 여러분들 웬만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제가 함부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보다는 진짜 한 수 위에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위원이죠. 대기업에서 그것도 그룹 부동산을 총괄을 했었죠. 그 다음에 대학에서 강의하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해서는 제가 겪어볼 거들은 다 겪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제 사람대로 성격이 있는 거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들든가 저그 인연으로 만났었는데 안 좋은 인연이 맺어지셨다든가 그러면은 제가 꼴보기 싫으면 오시지 마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안 오시면 되시는 건데 뭐 그렇게 쫓아다니시면서 뭡니까? 제가 70평생을 이제 살아봤는데 살아보다 보니까 인생 그렇게 사시면은 진짜 찌질이로 사십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어르신분들과 한번 물어보세요. 세상을 지금 얘기한 대로 인간이니까 동물하고 다르게 넓게 포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난 45편서부터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 때문에 이제 세계 경제가 상당히 커다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 같은 경우는 10년 전인 2008년도 9년도 이 수준까지 뭐 근접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 아마 불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은 좀 겁나는 제목을 해드렸어요. 2020년 부동산 시장에 불어올 거대한 폭풍우. 이거는 거대한 폭풍우도 아니고 엄청난 소위 말해서 리스크라고 봐야 되죠. 근데 거기에서도 살아남을 부동산이 있어요. 바로 태풍의 눈입니다. 고요하게 이게 보통 세프티 마켓이라고 우리는 안전시장이죠. 부동산에서 안정시장 뭐 예를 들면 뭐 역세권 주택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뭐 상업용 건물 중에서 뭐 임대가 잘 나가는 지역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1999년도 IMF 시절에 모두가 어려울 때 제가 공인중개사 33분을 모시고 사막을 찾았습니다. 가서 나무를 심었어요. 봄철에 요즘 봄철에 황사가 불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딱 20년, 21년이 지난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기가 또 왔습니다. 생각나는 불굴의 모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황막사입니다. 황사 막는 사람들인데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우리 회원들이 어떻게 슬기롭게 이 난국을 피해 나가고 그다음에 난국에 도전해서 성공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20년 부동산 시장 거대한 경랑은 오고 있습니다. 1998년도 IMF라고 그러죠. 보통 국가가 부도난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 얘기한 국가 부도의 날 그래가지고 부도를 맞이하죠. 자, 2008년대는 미중의 글로벌 리스크가 오는데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던 2008년도 세계 투자은행 5개 투자은행 중에서 3개가 부도나면서 5개 중 3개가 부도나면서 결국은 전 세계는 금융위기를 겪어보게 되죠. 자, 2020년 이제는 또 바이러스가 공격해 왔습니다.
내부 환경 또한 비우호적이죠. 뭐 고령화라든가 인구 감소라든가 또 여러분 잘 아시는 2040년까지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제 축소지향적, 그동안의 국토라 우리는 것이 확장지향적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만 난생처음 5천년 유사 이래 처음으로 이제 축소지향적 국토종합체계를 이제 구축할 이런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겁먹을 거 없습니다. 이미 경험해보고 치유해보고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경험을 했던 민족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슬기가 있죠. 슬기로움이 있죠. 그래서 IMF든 글로벌 리스크든 여기에서도 부동산이 살아난 게 있어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저는 또 그때 그거를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위기가 기회임을 부동산 역사는 증명하는데 이제 어쩌면 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평생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인생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죠. 마무리를 할 때 여러분에게 그동안에 제가 겪어왔던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아무리 어려운 이번에 그 난관이 온다 하더라도 이제 결국은 바이러스 리스크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런 난관이 오더라도 여러분이 꿋꿋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앞으로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 전번에 강의한 내용의 조건에서 봐보면은 여러분들 오해는 하시지 마세요. 지금 얘기한 대로 혹시나 또 여기에 일부 블로거 몇 분이 들어와서 저 양반 이게 틀렸네 맞았네 미안하지만은 틀렸네 만났네가 아니고 내 다음번 강의 한번 들어봐 보고 여러분들 조용히 들강의 듣는 것이 오히려 좋을 듯합니다. 그래 놓고 이걸 많은 분들한테 전파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할 때 우리 마포 황막사 사무국에서 강의하거나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오세요. 특별히 그린벨트라든가 환지라든가 또 장기 밀폐 시설이라든가 그야말로 요즘에 최근에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에 대해서는 제가 최고라고 말씀은 드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강의를 듣고 많은 분들이 유튜브 활동을 하시고 블로그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캔슬이 좀 한번 말씀드린 게 이 시간에는 전자에 그걸 사전에 말씀드렸어요. 어쩌다 한번 딱 들어와 봐보고 저 양반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은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00만 평, 분명하게 100만 평 이상이에요. 아니 신도시는 무조건 100만 평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균 용적률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인 150% 이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녹지 비율이 27% 돼야 돼요. 이 세 개 조건을 맞춰줬을 때 세 개 조건을 맞춰서 기획한 도시가 바로 신도시예요. 근데 여기서 유념할 게 있어요. 개별특별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금자리 주택 특별법이라든가 이러한 거는 주택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관련이 없는데 제일 대표인 게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이라든가 이러한 개별특별법으로 조성된 도시는 절대 신도시라고 못 그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송도 신도시라고 그러지만 원래 송도 신도시라고 못 그립니다. 그 대표적인 게 청라지구예요. 청라도 분명히 100만 평 넘어갔는데 신도시라고 해요. 거기다 더 적은 건 영종 신도시입니다. 영종 신도시는 500만 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라고 못 그리기 때문에 결국은 하늘도시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또 특별히 김현미 장관께서 그 3기 신도시를 발표했을 때 분명히 과천 신도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과천 신도시가 40만 평인가 50만 평인가 그것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카페에다가 당장 그랬습니다. 저거 신도시 아닌데 라고 그래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중에 요즘은 뭐라고 해요? 과천 공공주택지구라고 후에 정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법률 하나만 보고 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시면 안 되십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 특지개발촉진법이에요. 특지개발촉진법은 요번에 일부가 또 수정이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는 사문화된 법령입니다. 이 법령은 적용을 하지를 아니하고 왜 그러냐 이때에 분명히 폐지할 거냐 아니면 사문화시킬 거냐 해서 만약에 특지개발촉진법에 나와 있는 규정에 다른 법령에 없다라 그러면 법령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령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문화를 시켜놓고 사문화라는 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법은 있는데
활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폐지라는 용어를 써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근데 분명하게 저는 이제 사문화라고 그러는 용어를 써놨는데, 그럼 이 법을 다시 적용할 거냐? 모르겠습니다. 한번 또 문제가 생기면 사문화가 이제 물 위로 올라오겠지만, 그러나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특촉법은 이제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냥 브로그 양반들 또 잘 적으시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특촉법이 사문화 이후에 서면서 적용을 배제가 아니죠. 적용을 안 하고 있는 이후에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 특별히 주택 공급, 택지 공급 시장에서의 개발 양상과 여기서 나타나는 주택 시장의 변화를 갖다가 목적으로 해서 분석한 거다라고 그러는 거를 전자로 해서, 왜 그러냐, 요 내용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렸으니 또 그러면 이거 한번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에서 제일 먼저 공공주택 특별법, 그래서 이게 고향 창릉 신도시예요. 자, 고향 창릉 신도시에서 여러분 나와 있는 대로 이게 뭡니까? 공공주택 근거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방송, 이게 바로 뭐냐면은 고양시의 그 방송 영상 단지죠. 이거가 21만 평인데 이거는 도시개발법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개발되는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되는 근거를 한번 보세요. 자, 과천 3기가 나오죠. 이거는 공공주택 특별법이에요. 공공주택 특별법인데 47만 평뿐이 안 되기, 47만 평뿐이 안 되기 때문에 100만 평을 못 되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공공주택 공급 대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과천 복합문화단지 지금 분양하고 있죠. 이거는 뭐냐? 도시개발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 그린벨트를 해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린벨트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이지만 과천 지금 얘기한 복합문화단지는 분명히 그린벨트예요. 그런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난 다음에 택지개발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도시개발법입니다. 아셨어요? 왜 그러냐? 이거는 국토부에서, 제가 임의대로 써놓은 거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과천 복합문화단지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요거가 지금 뭔가, 알으셨어요? 뭔가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봐보셔라 이런 얘기예요. 알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도시개발법이라고 이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알으셨어요? 좀 전에 나와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 대공역세권은 지금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지금은 공공주택 특별법 가지고 있는데 이건 지역개발지원법이에요. 이건 고양시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사실은 이러한 자료들이 모두 총람에 들어가 있어요. 아셨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어떤 분이 뭐 그리더라고요. 뭐 고아무개라는 분이 하는 얘기가, 무슨 춘천에서 속초 가는 그 자료를 갖다가 뭐 해가지고 20만, 택도 없는 얘기. 이 내용이 지금 얘기한 대로 어디냐? 총람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청남대에서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인데, 여기서는 지역개발지원법이에요. 지역개발지원법은 원래 수도권에는 적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어디냐? 낙후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 때문에 지역개발지원법이라는 게 적용받아요. 바로 고양시는 접경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는 지역개발지원법에서 고양시에서는 당신네들 고양시 자체에서 이거를 개발했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50만 평을 개발할 때 어떻게 되냐? 지역개발지원법에서 그린벨트를, 우리가 낙후된 지역이요, 저기 성남시보다도 낙후된 지역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낙후된 지역에서 이 법령 가지고 대공역을 풀어주셔. 그 그린벨트에서 해제를 받게 되면은 고양시에서 직접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제 지원하게 돼요. 근데 법령은 지역개발지원법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금자리주택, 그 유명한 여러분들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잘 아시죠? 여기가 500만 평이죠. 이제 분당의 신도시 면적하고 똑같은 건데, 물론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만은 이건 바로 뭐냐면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가지고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있네요. 여러분, 검암역 역세권 개발 계획 있죠? 이건 또 공공주택 특별법이에요.
이건 어떻게 되냐? 그린벨트를 놔둔 상태에서 공공주택특별법 가지고 개발을 한 거예요.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특지개발의 도시개발법이냐 무슨 법이냐 무슨 법이냐 무슨 법이냐 다 근성이 달라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같이 이제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여기다 하늘 영정도시 한번 추가 개발 사업 그랬는데, 자, 운남운복 운서동에 나오는 이게 1930만 평방미터입니다. 580만 평이에요. 이거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이에요. 이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하늘도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볼 거는 이거예요. 각종 개발을 하는 법령이 다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근데 이 복잡한 거를 저는 분석을 해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분석해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딱 두 가지로만 지난번 시간에 그래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혹시 지금 얘기한 대로 블로거라고 그래서 데스크에 앉아서 이거 하시는 분들이 이러면서 그런 얘기 나올까봐 아예 입을 좀 막아버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대규모의 특지개발, 신도시에서는 이게 특지개발촉진법이에요. 자, 대중소의 특지공급이 그린벨트에 쓰면 옛날에 보금자리예요. 그 다음에 중소규모의 특지공급을 했으면 무슨 지구 있죠? 이건 도시개발법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변경된 것이 대규모의 특지공급, 이거는 공공주택특별법인 거예요. 그 다음에 대중소의 그린벨트도 이것도 공공주택특별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보금자리 주택법을 지금 공공주택특별법으로 폐지를 하고 특지개발촉진법을 지금 얘기한 그린벨트하고 이걸 구분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중소규모의 단지는 그냥 도시개발법. 이게 뭔지 몰라서 다 몰라셔도 돼요. 이렇게 변천 과정이 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딱 두 개로 하자니까 지난번 45편 강에서 얘기를 해드렸죠. 대중소의 특지 공급, 이것이 그린벨트에서 나올 거냐 그러면 공공주택특별법이에요. 그 다음에 대중소 특지가 그린벨트 외 지역에서 나오면 이건 도시개발법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랬었죠. 자, 위기가 온다.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특지개발이냐 도시개발법에 의한 특지개발이냐, 이게 이제 과거에 민영특지라고 보시라고 그랬죠.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리해라고 보신 거예요.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혹시나 이 내용을 강의를 해드렸더니 또 이 내용에 잘못 이해를 하실까봐 이제 이러한 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올 특지공급체계는 딱 두 거예요. 어떻게 되냐? 공공주택특별법에서 나온 공공택지와 도시개발법에서 나오는 일반택지, 민영택지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어디에서 무엇을 관심을 가져야 될 건가? 지금 얘기한 대로 자, 2000년대 이제는 그 바이러스에 의한 리스크가 전 세계를 갖다 엄습하고 지금 몰아오고 있죠. 이때 이제 어떤 내용을 갖다가 내가 그동안에 경험을 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1999년도에 98년도 IMF와 2008년도 글로벌 리스크를 다 겪어봤는데, 자, 여기에서 요 내용을 해봐요. 자, 이제 R과 D가 많이 보셨죠? 신문에. R은 리세션이고 D는 디플레이션입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에 인플레이션 그러면 이게 악마로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야 바로 경기가 살아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물가의 하락이나 이런 디플레이션이 이게 상당히 문제예요. 요즘 어떻게 됩니까? 그 유명한 금이라고 그러는 것도 이제 매각해. 금값이 떨어져. 현금으로 전부 확보하려고 해요. 이게 이제 디플레이션과 리세션이다. 경기의 후퇴다. 이거예요. 경기의 후퇴는 98년도 IMF라고 보시면 돼요. 디플레이션은 2008년도 글로벌 리스크라고 봐야 돼. 이 두 개를 다 겪어봤으니까 이때의 부동산 시장이 어떤 것이 살아났나 저는 겪어보고 움직여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 분만 오셔서 이 유튜브를 이쪽 개로 한번 잘 들어놓으시고 또 다른 데에서도 또 다른 거 내용을 들어보셔라.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지금부터 땅꾼학개론을 꼭 들을 때입니다. 이웃분들에게 많은 추천을 이제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에서 저럽니다. 1999년도 IMF 시절에 모두가 어려울 때 나무 심겠다고 사무학을 찾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원래가 흑막사라는 게 왜 탄생됐나 설명을 드릴게요. 20년이 지난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기가 올 듯한데,
미얀마에 또 학교를 지어주고 했다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인지 어쩐지 모르는데 이러한 위기 때 지금 얘기한 대로 제가 첫 발을 디딘 것들이 있어요. 배우고 실천해서 부자 된 사람들, 어려운 시기를 기회로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그게 황막사입니다. 황막사는 황박사 아닙니다. 황사 막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고비 사막의 요 밑에 있는 부분 프로토에서부터 나무 심은 거 보이는가 모르겠어요. 이것이 고비 사막의 마오스라고 하는 모선대, 마오스, 여러분들 닝샤라고 하는 영화 회족자 치고입니다. 여기서 나무 심는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중국 국영 신화사 통신에 저는 2번이나 보도된 사람입니다. 아셨어요? 그 다음에 중국의 임업청으로부터 외국인에게 최초로 주는 환경 대상을 받아서 중국의 CCTV를 타고 중국 전역에 보도됐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제 한국인 최초로 나무를 심으러 갔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게 있습니다. 황막사가 또 이게 뭐냐면은 금년도 2002년도 6월 달에 미얀마 양곤에다 제가 어떻게 되냐 이와 같은 큰 규모죠. 큰 규모의 직업학교를 또 지어주고 있어서 6월 달에 아웅산 수치 여사 모두 참석하에 개교식을 갖기로 했는데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래도 연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기될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저 해드리는 건 여기에 저희 집사람하고 어떻게 되냐 저희 부부가 2002년 20년 지난 1월 28일 날 다녀왔어요. 그래서 거의 다 완공됐고 또 최근에 온 유튜브에 올라온 사진을 봐보니까 벌써 이 앞에다가 저희가 서 있던 저희 부부가 서 있던 이 자리 앞에다가 화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그 어떻게 말하면은 생각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이제 9월 달로 연기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21년간 우리 황막사는 국가나 기업에게 돈 1원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내준 사람 있으면 와보라고 그랬어요.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황막사가 참 많은 부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부자 되신 분들, 뭐 하신 분들이 돈들을 내놓으십니다. 좋은 일 하라고. 그래서 교수님 좋은 일 하시니 돈 내시라고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자 저희 카페에 오자마자 와 이거 누르시는 분들 여러분 인생에서 누굴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만나서 이거 누르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시잖아요. 누구 욕먹이는 거예요? 당신 부모 욕먹이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우리 회원들 이거 보십니다. 봉사나 기금을 내라 그린 적 한 번도 없어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누가 만나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성공의 지름길인가. 그래서 줄 잘 쓰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치인한테 정치에 왜 줄 잘 쓰려고 그래요. 잘 되려고 줄 잘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황막사가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참 재수 좋은 단체입니다. 재수 좋은 모임이에요. 여태껏 20년 동안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을 했으면서도 국가나 기업에 돈 1원 지원 안 받았어요. 그러면서 손수 저 때문에 또 아니면은 이 황막사를 통해서 저희 모임을 통해서 부자 되신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주셔서 그거 가지고 여태껏 21년 동안 저 같은 학교도 지어주고 저 같은 중국에다 가장 많은 한국인으로서 가장 많은 나무를 심어준 장본입니다. 황막사는 내년도 강의 저는 7학년이 돼서 대학 강의도 떠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연세가 적으신 분들 나이를 갖다 비교하는 거나 이런 건 아닌데 함부로 대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막사 저는 2025년까지 내년에 이제 대학에 나오고 나면 2025년까지 인생 봉사 많은 사람들을 부자를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은퇴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으로 갈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